안녕하세요. 원주 시민철학자 한상철입니다. 참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 동양 사상 중에는 그 중심과 기본이 됐던 논어, 서양에서는 또 그 서양 철학의 그 출발점이 됐던 소크라테스의 변명 정도는 한 번은 읽고 가야 후회 없는 인생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부피도 그리 많잖아요. 많잖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면서, 그러면 그 중에도 여러 가지 뭐 번역서가 많고 해설서도 많은데 제가 딱 읽어본 중에 뭐 아주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권하는 건, 그렇다고 제가 이 번역자라 일면식도 없는 분입니다. 강철웅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는데요. 책 제목은 소크라테스의 변명, 플라톤의 강철웅 옮김, 그 다음에 출판사는 아카넷입니다. 아카넷. 이게 정암 고전 총서 플라톤 전집에 들어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사실 플라톤은 뭐 여러 책을 썼는데 국가론은 뭐 옛날에 많이 접했고, 뭐 향연, 소크라테스의 변명 정도인데, 특히 소크라테스 변명은 중천철학도서관에서도 몇 권 있어요, 여기. 그런데 꼭 이 책을 제가 권하는 거는 참 번역이 잘 돼 있고, 주석이 잘 돼 있고, 또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대한 해설도 아주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돼 있고, 참고문헌도 그렇고, 더 공부하고 싶은 분은 이 참고문헌을 들어서 영어로 된 거라든가 우리말로 번역서당에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해서 그냥 요 책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소크라테스 변명이라는 게 결국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 그러니까 BC 기원전 399년에 그 소크라테스가 그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음을 당하는데, 그 재판에서 그 재판관들 배심원들에 대해서 변론한 건데, 사실은 이게 말이 변명이고 변론이지,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테네 시민, 바로 그리스, 그땐 그 도시국가죠. 그리스 시민들에게 드린 글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께 드리는 마지막 강의고, 성경으로 얘기하면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수훈이니까 난 그래서 이걸 정상수훈이다. 재판정자, 그러니까 법정이라는 그 정상수훈이다라는 결론을 짓는 그 정상수훈이라고 일컫는데, 거기에서 그 시민들께 드리는 마지막 대화고 강의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세 개의 연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는데, 그 첫째 제1성이 뭐냐면은 아테네인 여러분, 그러니까 히랍 시민, 아테네 그 도시국가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야. 그 자기 변론을 하는데 이게 재판관님 여러분이 아니에요.
나를 고발한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며, 여기 중요한 게 나는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대상은 그러니까 아덴의 시민이고 나는 알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게 바로 나는 알지 못한다라는 게, 이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을 많이 하느냐면은 이게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 소크라테스의 모순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다 소피스트라고 해가지고 다 아는 사람들 뿐이 있어서 전부 지가 제일 잘한다. 그런데 나는 모른다 말이야. 모르는 걸 아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배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데 현자들은 대개가 이래요. 동양에서 노자는 바로 무의 이론이 그 노자의 이론 아닙니까? 장자도 비슷하지만. 공자님의 이론도 같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바로 아는 거다 하는 건 공자님이 그 자로라는 제자하고 대화를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거나 이 소크라테스의 나는 알지 못한다 로부터 시작해서 아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하나 대화를 하면서 토론, 검토죠, 검토를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모르게 만드는 거야. 그게 고발 내용이 뭐냐?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망친다 이게야. 젊은이들을 붙들어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검토를 하면서 그 대화 토론을 통해서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이게 진리다 하는 걸 이렇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부 소피스트가 전부가 허위라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망치고 국가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다른 새로운 신령스러운 것들을 믿음으로써 불의를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이 고발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이제 이렇게 만나가지고 계속 토의를 하고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방, 이 고발보다는 비방과 시기가 문제라, 이게. 자기 일에 대한 질투, 이것 때문에 이제 고발을 했던 거다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것이 사람 사는데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하는 연설을 제일성으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재판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변론 통한 다음에는 배심원들이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재판 구조가 이렇게 재판이 열리면은 유죄냐 무죄냐인가를 배심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기는 젊은이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모르는 거를 깨우쳐주고 아는 것이 진짜 진리가 아니다 하는 걸 깨우쳐줘서 토론을 해서 검토를 시킨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변론으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형량 제한에 대해서 형량을 접촉은 이제 사형을 구형했거든. 그러니까 제2연설에서는 그 형량 그 구형 멜렌토스 측에서 구형한 것에 대한 이제 변명을 하는데, 이 변명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좀 병을 적게 받게 해달라고 통정을 해야 되는데 동정은 없어. 오히려 뭐냐면 멜렌토스에 대해서는 신문을 하고 강의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와서 젊은이들을 하는데 그 하면 네가 나를 아테네에서 제일 좋은 식당에서 참 이 아테네가 만찬을 대접을 해줄 게 아니냐. 이 형량 뭐 조금 형을 덜 받게 해달라고 해야 될 텐데 이거를 안 하고 오히려
국가유공자로 대접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러면서 막 변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황당무계한 거지. 황당무계하고 참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약간 뭐 전부 황당무계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에 당신들이 그래도 내게 형량을 제한을 하라고 하면 안 할 수는 없어서 내가 하는데, 그러니까 일문화라는 게 돈을 화폐에 다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뭐 10,000원이라고 할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10,000원 벌금 내는 걸로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주위에 이제 그때 플라톤을 비롯한 지자들이 같이 있어요. 제자 저희도 좀 낼 테니까 그걸 좀 올리십시오. 이래가지고 30문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 돈은 그게 얼마인지 뭐 짐작은 안 갑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30만 원으로 내겠다 이렇게 해요. 사용원들 받고 제안하는 게 이제 시민들에게 주는 거야. 날마다 덕에 관해서 그리고 다른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좋음이며, 날마다 덕에 관해서 그리고 다른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좋음이며, 검토 없이 사는 삶은 인간에게 살 가치가 없다. 이 검토가 뭐냐? 바로 대화와 토입니다. 토론. 바로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와 토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내가 지금까지 안다고 한 게 아는 게 아니구나. 스스로 모른다는 걸 자각해놓고. 이게 바로 토인데, 검토. 그래서 바로 이게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의 하나의 실현인 거죠, 이게. 이 플라톤의 국가론에도 보면은 민주주의를 잘못할 경우에는 중부정치가 돼가지고, 이게 사실 전제정치만 못해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엄한 사람 죽이고 이런 결과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소크라테스 사형이 그 경우입니다. 이 아테네인의 조급함, 바로 배심원들의 조급함과,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게 근본적으로 틀린 거에 의해서 전혀 옳은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소크라테스 죽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민주주의의 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요새 아주 상당히 각광을 받는 책 중에 스티븐 레비츠키하고 다니엘 지블렛이라는 두 교수,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How Democracy Die,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보면은 지금 요새 독재는 옛날같이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을 잡고 독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투표를 통해서 아주 민주적으로 구성이 된 다음에 심판관을 매수를 해가지고, 운동장은 편한 것 같이 해놓으면서도 심판관을 매수를 해가지고 게임을 할 경우에, 축구 경기를 한다든가 무슨 농구 경기를 한다 할 경우에 하나만 와서 심판관이
접촉편을 들게 돼 있어가지고 이쪽 편이 별로 잘못하지도 않은데도 파워를 주고 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는 막 허물어진다. 이 민주주의가 참 지금 위기다 해가지고 미국의 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계속 그 문제를 제기했던 책이 이 책인데, 이 책대로 요즘 민주주의에 탈을 쓰고 뭐 내로남불이니 해가지고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도 내 편만 들고 저쪽 편은 무조건 틀리고 이 또 어떻든 국회도 다수당이 차지해가지고 다수결의 힘으로 그냥 막 밀어붙인다든가 이런 이런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의해서 참 이 진리가 훼손이 되고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그 독선이라든가 방치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차이를 인정하면서 검토를 통해서 거기서 함께 결론을 끄집어내는 이런 로 발전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런 때에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런 때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보면서 소크라테스가 날마다 덕에 관해서 그리고 다른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최상의 좋음을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말이야. 이것이 인간이 누린 최상의 좋음이다. 그렇게 덕을 실현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해요. 동양이나 서양. 우리 동양에서도 공자가 덕치를 실현하고 인을 실현하는 게 다 날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검토 없이 사는 삶은 바로 대화, 상대방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검토 없이 그냥 일방적인 강요나 추정,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그동안에 비난받은 건 전부 이 검토. 그러니까 젊은이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검토를 한 게 뭐냐, 대화를 해서 토론하다 보니까 결론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자꾸 젊은 사람들이 제정신을 잡아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소크라테스가 사형에 처해졌는데, 그러면서 그 지성인으로서 말이야, 조금도 굴하지 않아요.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 죽음을 앞두고 당당하게 나는 죽으러 가고 당신의 사는 게 옳은 길인지 내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게 옳은 것인지는 어느 게 옳은지는 신만이 안다 하면서 이 덕을 날마다 덕을 쌓고 검토를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바로 검토는 대화와 토론에 의한 민주주의입니다. 차이를 인정. 우리 동양 얘기, 논어로 얘기하면 화이부동 하라는 얘기. 화이부동. 다른 사람을 인정을 하고 서로 화합하고,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비빔밥 이론입니다. 비빔밥이 각자 반찬 다고 재료가 달라서 그걸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그 특징을 살려서 화합하게 하는 이런 걸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이 사형을 언도를 받았고 이제 죽음을 맞는데, 이 지성인이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한 모습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특히 이 민주주의 나라에서 이제 뭐 500년 가까운 때에서 옛날이긴 하지만은 민주주의 그 최초의 나라에서 그 민주주의 제도에 의한 그
중우 정치가 될 수 있다는 거. 민주주의를 잘못하면은 이런 소크라테스와 같은 현자를 죽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소크라테스의 주장대로 날마다 덕을 실현하고 날마다 덕을 쌓고 또 검토를 해서 젊은이들과 또는 다른 차이가 나는 사람들과 같이 검토 대화를 통한 토의의 광장을 거쳐가지고 의견을 모아가서 공동분모를 찾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하는 거를 이 양반이 아주 죽음으로써 보여준 책이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입니다. 그래서 바로 플라톤의 그 많은 책 중에 제가 아는 상식에선 소크라테스 변명이 거의 최초의 책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보고, 이 책이 플라톤 사상의 출발점이고 동시에 그 서양 사상의 출발점이다. 또 동시에 민주주의를 그때 당시에 실현하고 있는 도시국가인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그때나 지금이나 중우정치화돼서 그 검토와 차이를 인정을 안 하고 검토를 거쳐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 그냥 일방적인 밀어붙임만 가지고 내로남불됐을 때는 바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계속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사는 사람들이 꼭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거울에 비춰보고, 고전은 거울입니다. 거울에 비춰보고 자기 확인과 자기를 찾으면서 나갈 길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감히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